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핫스탁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숫자 자체도 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고요. 실업률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임금이 좀 일정 수 올라가기를 많은 분들이 원할 텐데요. 그렇죠. 지금 미국 상황은 전혀 반대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보면 일자리가 상당히 예상보다 높았던 것뿐만 아니라 전월에 했던 것, 그러니까 지난달에 했던 것도 수정해서 계속해서 상향시켰는데요. 이번엔 모처럼 지난달 것도 수정해서 내린 것도 있었고요.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도 네. 17만 건이 예상돼서 보통 20만 건도 넘지 않겠냐는 해석이 재비해적이었는데요. 15만 건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줄게 나면서 뭔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경기가 약간씩 뭔가 조금 냉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주시장에 전체적으로 호재로 반영한 지난주의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3.8%가 예상됐었는데 3.9%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지금 사람들이 일자리가 좀 없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히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있는 사람도 자꾸 나가려고 그러고 새로운 사람 뽑기도 어려웠는데 최근 들어 분위기는 새로운 사람을 뽑기가 약간은 수월해지고 있다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해석으로는 긍정적으로 일단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는 4.1%, 예상치보다 약간 높았지만 실제로 보면 전월 대비를 보면 오히려 0.3이 아니라 0.2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일단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금리도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달러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유가도 하락했고요. 금값은 일단 상대적으로 최근 시장 상관없이 고공행진을 이어지는 것도 분명한 추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한 주간에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특히 3대 지수의 주간 상승폭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2.8%도 오르고 5%, 6%, 나스닥 같은 경우는 7%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2022년 11월 내지는 2022년 10월 이후 올라갔고요.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 이후 최대폭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주는 웬만한 주식도 대부분이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지난주에 보면 전체적으로 뭐 S&P 500 중에 162개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주식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웬만한 주식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웬만한 주식들이 다 올라갔다. 진짜 3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주 만에 이렇게 천지개벽이 일어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도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핫스탁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요. 페라리입니다. 다 같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최근에 고금리로 인해서 장기화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 중 하나로 자동차 업종이 꼽히고 있는데 페라리는 뭐 전혀 다른 얘기인가 봅니다.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신고가가 나왔더라고요. 네, 최근에 신고가 나가는 주식이 거의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들도 좀 신고가 내지 사상초가 52주 신고가 내지 사상초가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페라리라는 자동차는 많은 분들이 이제 누구나 다 사는 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고 자동차에 대해서 진심 이렇게 뭐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는 분이죠. 물론 좋아하시고 워낙 세계에서 유명한 분은 뭐 슈퍼카라고 하니까 여러 대 갖고 있는 것들을 보셨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다라고 뭐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대를 팔았을 때 페라리는 통상 12만 달러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한 대를 팔았을 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면 금방 찾아보는 수치입니다. 12만 달러 정도를 한 대를 팔으면 남습니다. 그러면 12만 달러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가격으로 기준을 하는데 물론 싼 차도 비싼 차도 있지만 그 정도 규모는 그냥 BMW 한 대 판매 가격 정도. BMW도 뭐 6, 7만 달러도 있지만 상당히 비싼 것들이 많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페라리 한 대 남았을 때 마진이
결국 BMW 한 대 가격 평균 그 정도로 엄청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대기 수요가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요즘 페라리에서 나온 SUV도 상당히 인기 있고 그건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뉴스 본 적 있는데 여하튼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고 그런 것도 여전히 또 한 번의 실적의 매출 이익이 기대 이상이 나온 흐름을 보였고요. 그런 것들이 주가가 지난주에 뭐 2.5% 주말에 포함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것이 페라리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꾸준하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페라리를 월가에서 투자기를 내는 건 아닙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눈높이가 상향되고 있고 늘 여러분들과 그 선호도를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페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사는 건 좀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늘 제가 이 주식이 미국에 상장된 데보다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페라리 주식을 자동차를 못 사더라도 자동차를 사고 싶은 어떤가 꿈과 드림이 있는 분이라면 주식 한 주부터 사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페라리를 모아서 페라리를 살 수 있을까요? 궁금한 실험이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스탁은 익스피디아입니다. 여행주도 차별화되는 걸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여행주에 대해서도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익스피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던데 이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익스피디아는 출발부터가 약간 특이한 건데 익스피디아는 처음에 생길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사업부로 출발했다가 스피노프한 회사가 되겠고요. 그렇군요. 익스피디아는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많은 자동차 여행 갈 때 할 때 보면 앱이나 아니면 모바일 인터넷에서 조회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전 세계에 있는 다분의 수많은 회사 그래서 한 또 50여 개 이상의 브랜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는 기업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 들어가지만 알고 보면 주인이 익스피디아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선전하건 뭐 동양 사람이 선전하건 상관없이 주인은 제일 뒷뒤에는 익스피디아가 있는 정말 그 전 세계 가장 큰 여행 업종의 그런 사이트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상대방의 경쟁사가 있는 것이지 부킹홀딩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인은 거의 비슷하겠고요. 구성으로 보면 이제 호텔 쪽만 해갖고 호텔이나 숙박에서 좀 집중했던 거로서 출발하는 것 또 다른 형태로 했던 것이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이거가 전체적인 전 세계 어떤 여행 업계를 이제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익스피디아나 부킹홀딩스 이런 것들은 워낙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되겠고요. 돈을 이제 처음에 돈을 못 벌다가 최근 들어서 벌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에어비앤비. 그래서 이 세 개의 주식은 잘 나가고 있고요. 여행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재미없는 것들이 항공사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크루즈 선사들 그런 게 재미없겠고요. 반면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가 많이 운행할 때마다 같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트랜스타인 그룹은 알게 모르게 다시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먼저 좀 바라보시고 여행 업종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건 일반적 부킹홀딩스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번에 정확히 보면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 날 중동 전쟁의 첫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공격한 10월 7일이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중동을 비롯해서 전 세계 여행 수요가 잠깐 움찔한 거를 이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취소도 물량 나왔었는데요. 연말 그 전체적인 지금 글로벌 여행 수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연말의 수요가 약간은 변동성이 있겠으나 지금 글로벌 여행에 대한 수요는 탄탄하고 지금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했고요. 부킹홀딩스 다 일반적인 예이고 에어비앤비도 일반적인 예입니다. 다만 에어비앤비도 이번 4분기에 그 정도 나올지 있을 때는 자기네들을 지금 전체 글로벌 지정학적 위협 요인 때문에 지금 중립적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괜찮다는 얘기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여튼 마찬가지 익스피디아도 그런 상태에서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가는 무려 18%나 급등했던 모습이 되겠고요. 특히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여행업계 제가 말씀드린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탑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킹홀딩스 참고적으로 보시면 부킹홀딩스는 워낙 주가 비싼 주식입니다. 3,000달러에 가까이 있는 주식인데 부킹홀딩스 주가는 완만하게 지금 반등을 또 하고 있겠고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 흐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확실히 여행을 좀 많이들 다니셨기 때문에 주가를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 좀 끌어당겼던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좀 쉬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여전히 긍정적이라면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스탁은요. 월마트입니다. 그래도 연말은 오죠. 아무리 고금리라도 아무리 우리 지갑 사정이 좀 탄탄하지 않아도 연말이 오면 돈을 또 안 쓸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월마트의 주가를 보면 힌트가 좀 될까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던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페라리가 사상 최고가였고요. 월마트가 지난 금요일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월마트의 탄탄한 어떤 주가의 어떤 강세 현상을 강세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는 대표적인 이제 마트라고 보면 되겠고요. 매출 규모로 보면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뭐 유럽, 뭐 캐나다, 중국에 다 있겠고 우리나라만이 들어왔다 이제 실패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철수한 지도 벌써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던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 월마트가 다른 일반적인 마트보다 약간 뭐 타겟이나 이런 것보다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월마트는 쉽게 얘기해서 그로서리 비중이 40에서 50% 가까이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많이 하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 타겟 이런 것들은 20% 언더의 어떤 그로서리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의 추세가 월마트도 마찬가지, 코스트코도 마찬가지 구독 서비스 내지는 회원제 서비스의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코는 이미 뭐 워낙 회원제로 출발한 거 되겠고요. 월마트는 월마트 플러스를 통해서 당일 배송 같은 경우를 많이 했겠고요. 그러니까 특판 가격들을 많이 제시한 것들이 분명히 하나의 흐름이 월마트에 있었고요. 특히 월마트는 올해 한두 차례에 걸쳐서 소위 월마트 플러스 가격을 인하 같은 걸 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효과에서 월마트 플러스 구독 가격 회원제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 1달러, 3달러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코스트코는 이미 얘기하고 있지만 월마트는 최근 들어서 얘기할 때 보면 항상 얘기하는 거가 소비층의 소득층의 그러니까 중상층 이상의 자기네 고객을 많이 오는 수가 늘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산층도 조금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더 저렴한 거, 더 저렴하고 많이 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렇군요. 월마트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어떤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월마트나 코스트코 마찬가지 상당히 고객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이런 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왔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월마트는 이번에 11월 16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컨센서스부터 확인해드리면 주당 이익은 한 1.5달러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은 1,588.4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까만색은 전망치였고요. 파란색은 확정치였는데 발표치인데요. 꾸준하게 이익을 빗해왔다는 것들을 보면 월마트도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그림이 되겠는데 이 그림이 제일 노란색이 월마트고요. 월마트가 약간 최근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S&P 500보다 올해도 역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일 아래가 XRT라 그래갖고 일반적인 유통업종 주식입니다. 유통업종 주식은 올해 3%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유통업종과 월마트나 코스트코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코스트코는 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25%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트코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코스트코나 아마존 이런 거 다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왜 많은 분들이 월마트 같은 경우는 마트로 충분한데 왜 이렇게 그런 멤버십을 하고 온라인 웹사이트나 모바일에서 주문을 강조하냐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들 통해서 또 하나의 매출이 나오는 거죠.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 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쿠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가 더 팔겠다고 해서 광고. 그러니까 상단에 올려주는 화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광고 시장인데요. 지금 보시면 올해 이번 3분기에 실적에서 광고 매출 비중, 광고의 성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광고가 있지만은요. 1위가 알파벳, 그리고 2위가 페이스북, 3위가 이제 아마존인데요. 성장률을 보면 아마존이 제일 높았고요. 규모는 작지만 이번에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 장 끝나고 나왔던 미국 시간으로 실적이 다 웬만하게 부진했지만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 거가 바로 애플의
광고 매출입니다. 서비스 매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애플도 광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고 역시 월마트도 광고 매출의 증가가 또 무선 분야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경기가 좀 둔화된다고는 합니다만 광고 매출은 오히려 조금씩 또 빛을 보고 있는 국면. 이게 또 금리의 변수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앞으로 4분기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